자, 일단 지금 네.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일단 친문 혹은 반 이재명 쪽에 네. 반응이 점점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하는 윤건영 의원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 윤건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네. 정확하게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을 해서 네. 다 권한 다 내놔라. 이렇게 해서 선거 못 치른다. 그렇죠. 우리가 혁신위를 만들고 네.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갖고 있는 권한은 전부 다 혁신위로 넘겨라. 그런데 이 윤건영 의원이 누구냐? 네. 문재인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분이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바로 누구의 마음이다? 문심인 거죠. 그렇죠. 그 실제로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 중에 누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가장 친한가? 아직도 네. 가장 친할 것 같은가라고 민주당 네. 계열 쪽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윤건영이지라고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건영은 복심, 측근 중에서도 네. 최측근, 단전, 예. 복심이 아니라 단전호흡. 단전. 저는 단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전 윤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친문계 쪽의 전체적인 의견이 지금 네. 자 이제는 슬슬 당을 이재명 손에서 탈환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 이른바 지금 이재명의 이재명 지키기에 네. 최선봉에 있던 김남국 네. 코인으로 그냥 가버렸죠. 네. 그것도 또 요즘 철험의 의원들 다 지금 영길이 형은 또 프랑스 갔다가 들어와 있고 그렇게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비리나 네. 코인 예. 의혹이나 해서 현재 민주당이 만신창이처럼 되는데 네.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전부 다 본인 리스크도 있고 네. 대장동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혼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있으니까 네.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르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상태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 많은 의원들은 불안해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 민주당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요거 진짜 엄청 아주 재치 있게 얘기를 했는데 예. 민주당은 지금 삼국 시대다. 남국이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이 버티면 파국이 온다. 민주당은 지금 삼국 시대다. 예. 조국, 남국, 그리고 파국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윤관석 이상만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예. 나 좀 구해줘. 예. 얘기 안 했겠냐. 나는 했을 것으로 본다. 어저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 얘기도 사실은 조국, 남국, 파국, 삼국 시대. 요거 사실 정치에서는 이 언어 던지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삼국시대다. 조국, 남국, 파국. 요거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예, 그리고 삼국시대가 뭡니까? 네. 위초고 나눠가지고 엄청난 내전으로 그냥 정신이 없었던 시기 아닙니까? 중국의 삼국시대. 나는 지금 신라 부여 이거 어쨌든 싸우고 아니요 저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우리 신 차장 말씀이 맞는 삼국지 네. 삼국지 생각해서 삼국지가 정말 시끄러워서 시끄럽다는 네. 그래서 재치도 있고 네. 민주당의 혼란 상황을 어쨌든 예. 국민의힘 전 젊은 청년 최고위원 김용태 씨가 얘기를 했는데 그 혼란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고 실제로 곳곳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단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같은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문 쪽의 정서를 대변했다면 지금 김남국 탈당시킨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서는 또 손혜원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또 공격하고 나섭니다. 내가 이 남국이를 지켜주겠다. 살린다 네. 이러고 있잖아요. 남국이 너 민주당 갈 필요 없어. 네. 그러면서 슬그머니 자기를 끼워 넣어요. 부동산 투기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나를 부동산 투기라고 가고 민주당에서 자기를 결국 탈당시키더니 남국이 너처럼 착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헌신한 너를 이렇게 버리겠네? 누나가 지켜줄게. 우리 그것도 누나야? 예, 무소속끼리 20명 모아서 만들자. 그러고 있어요. 근데 김남국 의원님 박은주 이모한테 오세요.
손혜원 누나한테 가지 마시고 박은주 누나한테 오세요. 저 너무 웃겨요. 그러면서 손혜원이 지금 이재명 민주당을 향해서 또 칼끝을 겨누고 있고 그 서운한 감정이 있는 거죠. 자기 내보냈다고. 서운한 게 아니라 진짜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앙금이지, 앙금. 진짜 어마어마한 일종의 이제 당이 분열되고 있는 전체 그러니까요. 이쪽 진영이 분열되고 진짜 있는. 삼국시대네요. 완전히 갈갈이 찢겨서. 네, 갈갈이 찢기고 있는데 갈갈이 찢길 때는 그럼 누가 필요하냐? 엄청난 웅변가, 엄청난 치어리더 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이 사람은 민주당 혹은 민주당 진영들 또 위성정당 뭐 이런 데에 굉장히 중요한 치어리더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 누구냐? 임세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종편에 패널로도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우리 독자님들이, 시청자님들이 야, 이 사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제 글을 올려주셨는데 임세은 저희가 양력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뭐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1981년생이고 이화여대 경제학과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 대학원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에 들어가서 매니저라고 나왔는데 저는 이게 펀드 매니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펀드 매니저 주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해갖고 경실련, 경실련 또 뭐 대단한 데 아닙니까? 시민단체 중에서 뭐 시민단체 삼성 큰 데죠. 그 다음에 이제 민생경제연구소라고 또 만들어서 저기서도 뭐 여러 뭐 주주운동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민생경실련은 성격이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민생경제연구소가 새로운 삼성이죠. 맞습니다. 완전히 맞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민생경제연구소는 완전히 친 이재명 단체입니다. 고기를 하고 있고 보입니다. 2020년, 21년 저 문재인 정부 비서실에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부대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증권 쪽 일을 하다가 민주당으로 넘어와서 당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대통령실 갔다가 지금 이제 밖으로 나온 참 주식 시장에서 펀드 매니저가 시민단체로 가니까 경제 전문가가 되네요. 네, 그렇죠. 경제 전문가가 된 거죠. 자,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하고 유튜브 라이브를 한 거죠? 어저께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민주당 당사에 당원 존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 당원 존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1,000원짜리 뭐 1,000원 당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당원인데 왜 국회의원들과 이 사람들만 하냐? 당원의 공간이 없다면 당원 존을 만들어가지고 저기에 그냥 내가 주인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 앉혀놓고 유튜브를 한 겁니다. 저렇게 저기 뒤에 보이는데 저게 당원 존이라고 돼 있고요. 저 왼쪽이 임세현이고 그 오른쪽이 이제 남자 요새 또 유튜브 황희두라고 하는 유튜버예요. 친민주당 유튜버고. 그렇죠. 저 당원 존 옆에는 뭐가 있냐면은 앞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라이브처럼 당원들이 앉아가지고 박수 치고 하고 있고 왼쪽에 뭐가 있냐면 등신대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두 분은 뭐 돌아가셨으니까 생존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까지 민주당이 배출한 전 대통령 세 사람이 실제 크기로 커다란 사진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보면은 기분 이상해요. 뭐 자기네끼리 좋으라고 만든 건데 뭐 왜? 그런가요? 좀 뭐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했어요. 그렇게 앉아서 당원존이라고 해서 저기서 유튜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워딩을 한번 들어보죠. 어때 분위기가 어땠나? 저희 녹음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하면 당대표 내려와라. 책임지고 내려와라 하는데요. 그런다고 제가 안 내려가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흔들리니까 아까 윤건영 의원이 그 당권 다 내놔라, 지도부 권한 내놔라 그러고 손혜원 의원은 또 김남국 그다음에 송영길 탈당시켰다고 또 공격하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공격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디를 찾아갔느냐? 유튜브로 간 거예요. 유튜브에 가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개딸의 젊은 여성 개딸의 그 대표 주자격인 사람 내놓고 그 앞에서 저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 임세원 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뭐 말만 하면 혁신 하는데 왜 우리한테 혁신하라고 하냐고.
적은 어디 있느냐? 적은 국민의힘 보고 혁신하라고 해야지. 네. 왜 이재명 대표한테 혁신하라고 하냐? 그리고 이재명한테 혁신하라고 하는 사람들 야 니네부터 권한을 내려놓으면 내가 그 말 들어줄게 라고 네. 얘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바로 딱 잡아서 자신 그런다고 나 안 내려간다. 네. 딱 하니까 환호와 같은 게 나오고 네. 박수 나오고 그런 식입니다. 저는 이 임세은 발언에서 네. 정말 뭐 좀 아까 손혜원 씨를 뺨치는 네. 싸다고 때리는 이 인재로 잘하겠구나. 이게 막말로는 앞으로 이제 뭐 그러니까 막말 기준입니다. 무슨 예. 지휘 기준이 아니라 뭐 추미애 무슨 뭐 손혜원 네. 또 그 민주당의 막말 계열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예. 어거지 쓰는 사람들. 예, 예. 어거지. 이게 어거지가 전 참 좋은 것 같은데. 남영희도 있고. 남영희 뭐 이런 어거지 계열에서는 상당한 유망주다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요 임세현 발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세현 예. 발언을 보면은 지난 대선은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다. 자, 봅시다. 지난 대선을 치른 대통령이 누굽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건가?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치러진 선거 아니에요? 예. 아니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선거를 선관위 뭐 이런 거를 관할하는 대통령이었습니까? 저는 선거 불복이라는 것까지만 생각했는데 네.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 하면은 네. 그 선거를 관리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다라고 하면 앞에 사기꾼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좋아했죠. 네. 그 다음에 언제부터 대통령 배우자가 설치라고 했나? 네, 어제 저 얘기도 했어요. 저 얘기는 저 사람이 이대를 나왔잖아요. 이대는 저 여권 신장 혹은 페미니즘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많이 했던 그 학교인데 그 학교 출신의 여성 정치인이 배우자를 갖고 설치라고 했다. 사실 저게 여성이기 때문에 설친다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남성이면은 되게 적극적이다라고 하는데 네. 설친다.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여성을 향한 혐오적 이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촉감 외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느낌적으로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한다. 저것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본다면 정치에 되게 오리엔티드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뭐 저희도 잘 몰랐는데 패널 같은 데 많이 나왔으니까 G7이 아니라 뭐 사실상 G8이다. 네. 그 사실상 핵 보유국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네. 촉감 외교라고 규정을 하고 그런다는데 저는 느낌상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 했잖아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느낌이다. 저 때 박수가 또 막 나오고 이재명 대표는 저기서 뭐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죠. 네. 그다음에 어제 방송일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가 1465일 남았는데 저는 반드시 그 임기를 못 채우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한다. 대통령 무서웠어요. 임기를 못 채우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거는 정말로 탄핵을 시동 건다 하는 뉘앙스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어저께 정말 힘들게 들었는데 윤석열 1465일 남았어. 1464일 남았어. 이러고 있는 거 이거 완전히 고사 지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출범한 지 1년 됐는데 이 사람은 기준을 출범 1년이 아니라 퇴임까지 며칠 남았다고 잡고 있거든요. 참 저게 악의적이고 주술적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당만 있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국가 미래나 비전이나 이런 쪽의 생각은 전혀 없고 오로지 모든 걸 그냥 선거와 게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졌으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이겨야 돼.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죠. 내가 졌으니까 너를 부셔버리고 말 거야. 너는 사기꾼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막 이런 마인드를 정말 유아적 행태. 요즘 유아들은 똑똑해서 애들한테 미안해. 애들한테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저희가 한번 정리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저한테 김 빠진 사이다 같다. 그런다고 저 안 내려가요. 아까 들으셨고요. 저한테 사이다가 김 빠졌다. 맹물이 됐다. 이재명 다음에 사라졌다고들 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정치는 이게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게 혁신 요구가 나오고 있으니까 최근에 당을 혁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때가 된 거예요. 통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혁신 그런 개혁들을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수박들 다 솎아내겠다 이 얘기잖아요. 수박 다 솎아내겠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수박 발언이 막 나오니까 아 수박 하지 말자니까요. 우리끼리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재명 대표의 말은요. 이 입으로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텍스트로 글자로 옮겨서 눈으로 네. 봐서 믿으면 네. 안 돼요. 정말 전체 맥락을 봐야 네.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수박 하지 말자는 말은 네. 수박 심지어 그거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수박 먹는 사진 어디 방문해가지고 수박 네. 먹는 사진 올라왔다고 네. 드디어 신호가 떨어졌다. 네. 수박들을 이제 솎아내라. 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 줄 아는데 지금 우리 댓글에서 올려주시네요. 저희 임세연의 스승 최민희. 아! 최민희를 왜 빼먹었냐. 그리고 이경은 또 왜 빼먹냐. 정말로. 저 최민희 전 의원한테 빵 터졌습니다. 존경합니다. 누가 올려주셨어요? 저 앞쪽이 지금 지나가 버렸는데 많이들 올려주셔가지고 최민희 이경은 왜 빼먹느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아니 이분한테 김귀덕님 이러실 겁니까? 네. 임세은 딱 이재명 같은 꾸미꾸미님이구나. 임세은 딱 이재명 같은 남편 만나봐라.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 수박 하지 말라니까요 라는 말 자체는 수박 해주세요의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면은 네. 그게 머리에 박히거든요. 사람들한테. 네.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됩니다. 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네. 유명한 심리학 책 있잖아요. 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네. 하면 계속 코끼리 생각하게 돼요. 그럼요. 네.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 돼. 코끼리 코끼리 안 돼.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코끼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이런 식으로 대중들의 심리를 다루는데 어마어마한 전문가 같아요. 네. 그리고 정치적 위기를 매번 이런 식으로 저는 하필 어제 이렇게 임세원 그리고 황희두라는 그러니까 젊은 자기의 세력이 될 수 있는 두 게스트를 불러다 놓고 저렇게 본인이 직접 유튜브의 진행자가 돼가지고 라이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저 나왔던 발언들이 막 이제 기사로 막 나오거든요. 저거는 고도의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그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치인도 저 정도로 능숙하게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대중들하고 이렇게 호흡을 못 맞춥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재명이 갖고 있는 또 가공할 만한 위력이고 특장점이고 근데 길게 본다면 민주당이라는 당에 해를 입히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전에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성남시장 거쳐서 경기도지사 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지만 사실은 정통 야당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은 굴러온 돌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했지 민주당은 과연 민주당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근데 당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혁신하자고도 하고 뭐 정권을 내놓으라고도 하는데 딱 그 드립이 나오니까 이제 이재명은 다시 자기의 옛날 본색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러려면 누구다? 개딸들, 대중들, 자기를 옛날 그러니까 송가혁이라든지 이런 걸 썼던 수법으로 지금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재명인의 마을 2장 내려놓으라는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안 썼지만 어저께 막판 가면 임세현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지금 말이야 깡패들이 와서 우리 아빠를 민주당에서 당대표는 아빠와 같아요. 지금 바깥에서 깡패들이 몰려와서 아빠를 칼로 막 쑤시는데 그러면 아빠 잘못했으니까 아빠 나가라고 할 거냐고 이 말을 합니다. 이거는 거기에 보세요. 깡패들, 칼로 쑤셔. 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너무너무 자극적이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끌어오르게 만드는 단어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명인의 마을 2장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에서 저 사람들에게 개딸 아빠인 거죠. 본인도 사실 개딸 아빠인 걸 썼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 임선 입에서 아빠가 아빠를 칼로 쑤시는데 보고 있으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또 특기가 나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